옛날 구미 지역에는 수많은 전설이 숨겨져 있었다. 그 중에서도 사람들은 구미의 마법 나무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이 나무는 한눈에 보기에도 평범한 나무와는 달랐다. 크고 푸르게 뻗은 잎사귀들 사이로 은은한 빛이 흐르고 있었고, 나무 주위에는 알 수 없는 몽환적인 느낌이 감돌았다. 구미의 한 마을에는 용감하고 호기심 많은 소년 민수가 살고 있었다. 마을의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그 마법 나무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경고했지만 민수는 그 이야기에 오히려 마음이 끌렸다. 그는 항상 그 나무에 대해 더 알고 싶었고, 드디어 어느 날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민수는 새벽 일찍 길을 나섰다. 차가운 아침 공기가 그의 피부를 스쳤고, 숲으로 향하는 길은 까다롭고 험난했지만 그의 의지는 굳건했다. 숲을 지나 그가 드디어 그 마법 나무 앞에 섰을 때 그의 가슴은 설렘으로 가득 찼다. 그는 잠시 나무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나무의 매력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다. 그때 갑자기 나무 주위의 공기가 흔들리며 환상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용감한 소년이여, 너는 내 비밀을 알고 싶어 이곳에 왔는가? 민수는 깜짝 놀랐지만 곧 마음을 가다듬고, 네, 당신의 비밀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돌아가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나무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내 이름은 자연의 윙윙이라고 불리기도 하지. 나는 자연의 시간과 흐름을 지키는 나무란다. 하지만 내 비밀을 알기 위해선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니 몇 가지 도전을 준비했단다. 나무의 말을 들은 민수는 도전에 대한 불타는 의지를 느꼈다. 첫 번째 도전은 나무 주위를 날아다니는 신비로운 벌레들을 잡는 것이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벌레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벌레들은 그를 경계하며 날아다녔지만 마침내 민수의 순수함을 느끼고 그의 손에 앉았다. 나무는 만족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순수한 마음을 가졌음을 알겠다. 두 번째 도전은 자연의 음악을 듣고 느끼는 것이었다. 갑자기 숲속의 모든 소리가 조화를 이루며 신비로운 멜로디를 생성하기 시작했다. 민수는 눈을 감고 그 멜로디에 몸을 맡겼다. 그의 마음은 편안해졌고 숲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나무는 예정에 없던 도전을 민수에게 제시했다. 그것은 바로 자신만의 소원을 비는 것이었다. 민수는 주저없이 말했다. 마을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오래오래 자연이 우리와 함께 하길 바랍니다. 나무는 따뜻한 빛을 발하며 민수를 칭찬했다. 그 후 민수는 마을로 돌아왔고 마법 나무와의 경험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 구미의 마법 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민수의 용기와 지혜는 마을 주민 모두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이후에도 마법 나무는 구미 이자연을 평화롭게 지켜주었고 민수의 소원대로 마을은 더욱더 행복하게 번창해갔다. 두 번째 이야기. 오래전 제천에는 신비로운 호수가 있었다. 이 호수는 마치 거울처럼 빛났으며 그 속에 들어간 모든 것을 다른 차원과 연결시킨다는 전설이 전해졌다. 어느 날 제천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세 친구 수민, 지훈, 그리고 예리는 이 호수를 찾아 떠났다. 평소 모험을 좋아하는 이들은 학교에서 호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매료되어 직접 그 신비로움을 확인해보고 싶었다. 태양이 하늘 높이 떠오른 아침, 세 친구는 간단한 간식과 물병을 가방에 챙긴 후 호수로 떠났다. 마을에서 북동쪽으로 한참을 걷자 어느새 주변은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숲길을 따라 걷던 중 이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숨을 고르며 여유롭게 주변을 둘러보았다. 휘파람새가 그들의 머리 위에서 맑은 노래를 불렀고 바람은 나뭇잎 사이를 지나며 조용히 속삭였다. 그제서야 세 친구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느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호수와 마주했다. 호수는 전설에서 들었던 것만큼이나 신비로웠다. 호수의 물은 수정처럼 맑았고 표면은 마치 하늘을 그대로 복사한 듯 푸르고 깊었다. 수민이 호수의 가장자리로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그의 반사된 모습이 물결 위에 일렁이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수민은 호수 건너편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또 다른 자신을 발견했다. 야, 너희도 보이지? 수민이 놀라 외치자 지훈과 예린도 호수에 다가갔다. 그들 역시 자신의 모습을 물 위에서 볼 수 있었고 그 모습은 진짜 자신들뿐 아니라 전혀 다른 세상에 있는 나타났다. 호기심이 커져가는 가운데 지훈은 용기를 내어 호수에 손을 뻗었다. 그의 손이 물을 찰랑거리자 물결의 움직임 속에서 반대편 세계의 경치는 더욱 선명해졌다.
반대편 세계에서는 대지에 자라는 나무가 황금빛으로 반짝였고 하늘은 푸른색과 붉은색이 혼합된 신비로운 색채로 물들어 있었다. 예리는 숨을 죽이며 속삭였다. 혹시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 볼 수 있을까? 수민과 지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기고 그들은 서로의 손을 단단히 잡고 물속으로 발을 들였다. 순간 세 친구는 순식간에 반대편에 신비로운 세계로 빨려 들어갔다. 그곳은 마치 전설 속 이야기에서나 볼 법한 환상적인 세계였다. 나무들의 잎은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고 공기는 달콤한 향기로 가득했다. 그러나 그곳에는 전혀 다른 종류의 생물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은 인간인 세 친구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세 친구는 그 세계를 탐험하며 많은 것을 배우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다. 그들은 그날 하루를 아름답고 신비로운 경험으로 가득 채운 후 저녁 무렵 다시 호수로 돌아왔다. 그리고 마법 같은 모험의 증거인 작은 보석 하나씩을 손에 쥐고 그들은 현실로 돌아왔다. 제천의 호수는 다시 조용한 물면을 품고 있었지만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 후로 세 친구는 어느 날이라도 그 기억을 떠올리며 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그 호수는 오래도록 마을 사람들에게 신비로운 이야기의 주제로 남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의 전라남도 한평 지역에는 신비로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마법의 연못으로 유명했는데 사람들은 그 연못을 통해 소원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힘은 남용되지 않았습니다. 연못을 지키는 수호자 한 마리의 거대한 백조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백조는 마음이 순수한 사람에게만 연못의 마법을 허락했습니다. 마을의 사람들은 백조가 연못을 떠나지 않도록 정성을 다했습니다. 한편 이 마을에는 미라라는 어린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부모님과 함께 작은 농장에서 생활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미라의 어머니가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점차 중태에 빠져들자 미라는 어머니를 살릴 방법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마을의 어른들이 전해주던 이야기 속에 마법의 연못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연못으로 가는 길에는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도 함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라는 용기를 내어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새벽녘 미라는 아버지가 깊이 잠든 틈을 타 연못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연못으로 가는 길은 무성한 숲과 바위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미라는 길을 잃을 뻔하기도 하고 가시에 손이 찔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결심은 한결같았습니다. 연못에 다다르기까지 무수한 시험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마침내 연못에 도착한 미라는 연못 가장자리에서 거대한 백조를 마주했습니다. 백조는 미라의 순수한 눈빛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사랑하는 어머니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깊이 녹아 있었습니다. 백조는 연못의 물을 한 방울 떠 마시기를 제안했습니다. 미라는 잠시 머뭇거리며 연못의 물을 떠올렸고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작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이 밝아지고 연못 주변이 환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미라는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서도 건강한 존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백조는 미라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북돋은 다음 그녀가 돌아갈 길을 안내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미라는 기적적으로 어머니의 병이 나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법의 힘 때문인지 미라의 강한 믿음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머니의 병세는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설로 남기며 한평의 마법 연못에 관한 이야기는 두고두고 전해졌습니다. 미라는 이후에도 종종 연못을 찾아 백조를 만나곤 했으며 생명이 위협받는 순간에 자신의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법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리하여 한평 지역은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공동체로 더욱더 견고해졌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금산이라는 아름다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한국에서 가장 풍요로운 땅으로 초록빛 찬란한 산과 은빛 물결의 강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금산에는 은용산이라는 높은 산이 있었는데 이 산에는 신비로운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은용산 정상에는 거대한 용이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용은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 내려온 신령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매년 봄 용은 마을 사람들에게 금빛비를 내려 풍년을 가져다주고 겨울에는 눈 속에서 농작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용을 섬기기 위해 매년은 용산에 올라가 제사를 올렸습니다. 용에게 고기와 쌀을 바치며 한 해의 평안을 기원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기술이 발전하고 사람들은 점차 용의 전설을 잊어버렸습니다. 대신 그들은 자신들의 기술과 노력을 믿고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해 이상할 정도로 가뭄이 길어졌습니다. 농과 밭은 메말라갔고 마을 사람들은 점차 지쳐갔습니다. 물은 금이 바닥을 드러냈고 이대로 가면 올해의 농사는 실패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마을의 어르신들은 급히 모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기술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였고 그때 나이가 지긋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옛날에 우리는 은용산의 용에게 의지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용의 전설을 잊은 것에 벌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은용산에 다시 제사를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은용산으로 올라가 용을 위한 성대한 제사를 준비했습니다. 오래된 의복을 꺼내 입고 용에게 드릴 음식과 음료를 준비했습니다. 전통 방식으로 흥얼거리며 노래를 부르며 산정상에 도착한 마을 사람들은 그제서야 자신들이 얼마나 편리함에 익숙해졌는지 깨달았습니다. 이틀 후 마치 기적처럼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금빛을 띤 비는 마치 용이 함께 내려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쁨에 차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자 모든 농작물이 다시 생기를 되찾았고 강과 호수는 돌아올 물로 가득 찼습니다. 그 후로 금산의 마을 사람들은 은용산의 전설을 다시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봄 마을 사람들은 성대한 제사를 올리며 자연과 용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은용산의 용은 그렇게 다시 마을의 수호신으로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금산은 그 후로도 평화롭고 풍요로운 시간을 이어갔고 많은 이들이 전설을 듣기 위해 찾아오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시간에 따라 전해 내려오며 자연의 힘을 존중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전해 주었습니다.